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와, 문재인한테 조임은 이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발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말하는 거죠. 나 너 싫거든. 그리고 나 너하고 얘기하기 싫거든. 냉수 먹고 속 차려.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다. 근데 참 북한도 끝내줍니다. 네. 자꾸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네. 북한의 사고와 행동을 과도하게 네.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조문 뭐 하나, 난 그, 솔직히 조문 내용도 좀 보고 싶어요. 대체 네. 어떤 내용인지, 정말 찬문 벗고 정신 차리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조율 표하는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긴 왔어요. 뭐, 윤모식이라는 사람이 가서 받아왔다는데, 와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다시 북한이 빵빵 쏴대요. 그럼 네. 북한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 사회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논리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지만. 그럼 잘 가는 겁니다. 쭉쭉쭉. 우리나라 좌파는 정상적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네. 북한은 물론 아니지만 북한은 이 최고 총수, 그러니까는 이른바 신이 지시한 대로 그냥 쭉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이 야, 언제까지 미사일 쏴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 계시는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좀만 버퍼주면 그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 게 아니지. 네, 네. 막 쫓아다녔는데 그 여자가 네. 이제 발로 찼어. 찼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전화를 잘못 눌렀어. 네. 잘못 눌러 번호가 왔어. 그래서 남자는 감동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여자가 날 잊지 못하고 전화를 했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뭐 하나 딱 보내줬더니 아닙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갑니다. 곧 더 큰 도발합니다. 12월까지요. 트럼프가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트럼프 지금 군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없으면 또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계속 합니다. 그러다 이제 노동 미사일까지 제가 보기에는 쌉니다.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또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쏘면 이제 또 한 번 문제가 되는데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제발 북한 좀 제대로 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삶은 소대갈 소리 듣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문을 조의문을 보냈다고 했고 뭐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뭐 대화의 의지가 있다 하는데 딱 3시간 뒤에 그냥 발사체를 쏴가지고 그것도 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이 미사일인가 보다 이러지 네. 아니면 끝까지 발사체만 문재인이 발사체를 락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니수님께서 그날 정모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1월 첫날 환한 두 분 표정처럼 안방TV 날로 번창하여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것들 밟아주세요. 네. 밟아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네. 그리고 김지성님 안전빵빵 100만 구독되는 날까지 화이팅!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북한 매체에서 오늘 아침 이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이거는 유일무이한 우리식의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완벽성을 입증했어요. 전투적인 성능이라든지 아주 실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이 남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사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저는요, 지금 문재인이 정말 이 사람들은요, 왼쪽만, 정말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요. 조의문에만 그냥 가슴이 달달 떠가지고 이렇게 달떠가지고 왔는데, 이 무기에 대해서 과연 팩트를 얘기하는지.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교 출신입니다. 네. 국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방사포는요,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시스템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방사포는 동시에 빠바박 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과거에는 사정거리가 한수 이북, 그러니까 한강 이북, 강북까지만 도달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계속 개량을 하다 보니까는 뭐 370, 뭐 거의 400km 가까이 가요. 그러면 판문점 인근에서, 그러니까 휴전소 인근에서 때린다면 거의 우리 남해안 일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북쪽까지, 뭐 경상남도 북쪽까지 다 도달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자, 국방부 뭔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한다?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의 첩보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이제 방사포 부대가
이른바 은폐지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빠져나오면서 전개를 한 순간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가 먼저 사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첩보 능력은 계속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가 빠져나온 걸 모릅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당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방사포 저기 한 10여 발 몇백 발씩 동시에 떨어진다. 완전히 우리는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발사체가 뭐 하고 있다? 발사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방부, 이 군인들 정말 이번에 반성하고 게다가 그 순회인 청와대 사람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끝났다. 좀 내려와라. 자, 우리가 내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프리버드 킴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방사포 같은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을 북한이 쏘는데 이거 관종을 무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는 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과시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김정일이 대남 메시지도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대미 메시지다 하는데 이거는 대남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굉장히 교란시키면서 많은 대깨문들이 쓸 때마다 이 대깨문 카페에 가보면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좋은 거라고. 네. 말하자면 이 우리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네.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이건 과거 정부에서 항상 걱정을 해왔던 시나리오입니다. 네. 북한이 방사포로 빠바박 서울을 때려요. 서울 때리고 휴전선 일부 돌파합니다. 네. 일부 돌파해요. 그래서 휴전선에 포천 또 뭐 연천 정도를 점령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때립니다. 그럼 남한 내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 반격해야 된다 네. 가지고 남한 내가 찢어져 버립니다. 왜? 공격을 하는 순간 북한은 자, 우리 핵 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남한 내에서 분명히 이제 이른바 좌파들, 정말 위장 평화주의자들, 전쟁하면 안 돼. 우리 네. 애들이 다칠 수 있어. 이런 많은 군의 애들을 보낸 부모들이 또 안 돼. 우리 애 다치면 안 돼. 손 딱 터는 겁니다. 그럼 북한한테 이제 남쪽은 결기가 없는 국가. 언제든지 공격해도 꼼짝 못하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말해서 백령도 점령한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령도에 상륙하면 현재 해병 능력으로는 사실 우리가 일시적인 방어하다가도 영구적인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백령도에 따다닥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북한이 백령도 우리 땅이다. 본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하면 우리 좌파 평화주의자들 그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10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명을 줄 수밖에 없어. 이 논리로 나옵니다. 어떻게 할게요? 지금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걸 위해서 북한은 방사포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협박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전에 우리 관심 좀 가져다줘 하면서 계속 이제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전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든지 현재는 그러니까요. 탄핵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에서 북한이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가 현재 상황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놔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선거 때까지 그냥 북한 내가 잘 다독거렸잖아. 가는 순간 북한은 이제 깝깝한 거예요. 왜? 제재를 안 풀어주니까. 김정은의 목표는 제재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안 풀고 쭉쭉 가는 거예요. 제재는 쉽게 못 풉니다. 미국의 국가 시스템, 그 다음에 현재 유엔 안보 이래 결의안 또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북한만 애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빵빵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도 급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역사가 굉장히 있죠. 김정일의 이 계좌를 거의 그냥 숨통을 조여놨던 그런 전과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지금 문재인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위기가 왔다. 왜? 트럼프의 이 탄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으로서는 트럼프 이후의 카드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벌써 31분 30초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영미님이 네. 미중 경쟁 시대에서 북한의 지정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북한을 퉁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네가 알아서 핵 개발 다 막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순간 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신무기들을 가지고 현재 오키나와 선에서 일본 선에서 중국을 견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언제든지 미국 입장에서 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아닙니다. 현재 오키나와 선, 그래서 현재 괌선까지만 가지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미 전문가들이 크게 요즘 따지질 않습니다. 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일본과의 그 일종의 미일 동맹이 굉장히 견고하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워싱턴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럼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참 미국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영미계 국가들 앵글로색슨들의 네. 대륙 봉쇄 정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걔네들은 대륙을 봉쇄하면 된다. 섬나라 2개면 되는 거예요. 영국과 일본이면 양극단에서 포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까지 이렇게 하면 포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른바 스케일을 큰 미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까?